안녕하십니까. 오늘 107강은 누가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회계를 배워야 할 10집단 한번 써봤어요. 다인데 회계정보 이용자 이런 건데 제가 여기 연세 개발에서 나온 기업경영 회계원 국분계의 10페이지에 이제 회계 이해관계자 뭐 이런 거 이해정보 이해관계자 이런 걸 썼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를 하려면 알아야 되려면 배워야 되니까 이런 것이다. 뭐 언제부터 배울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나오는 사자성어를 알아봤더니 회계정보 이용자나 이제 이 회계강사 세무수험생들이 공감으로 추천을 하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회계라는 것은 우리 늘 하듯이 비즈니스 언어, 경영의 언어, 비즈니스 용어, 언어 이렇게 돼 있죠. 경영의 언어.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걷고 차 타고 가는 모든 행위가 경제 행위고 그것이 회계로 처리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월급부터 회계 처리해서 한번 가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고 또 몇 개 물건을 사고 팔아 가지고 그 거래 흐름을 회계 분결해 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1, 20분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거래는 바로 돈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실물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림자. 이게 바로 회계예요. 모든 실물의 그림자, 요것이 바로 회계다 이거죠. 그래서 실물이 물건이 있으면 그림자는 절대 꼭 따라다니죠. 햇빛이 있는 듯한 달빛이 있어도 그림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필수다. 거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대 사자성어를 찾아보니 별로 없어요. 지피지기 회계 정보를 통해서 남도 나도 잘 알자. 그때 먼저 남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얘기죠. 경물치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자. 그래야 선견지명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회계 정보의 지피지기를 통해 가지고 미리 미래를 알아서 거래가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 쭉 10명의 대상을 쭉 써봤습니다. 한번 찍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 한번 보십시오. 자, 주 생활인 이제 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급여생활자. 급여생활자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 월급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가정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월급을 지급하는 상대방은 사업자인데 매출, 매입, 급여, 각종 수입 지출은 모두 복식부기를 해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냐. 물론 이제 이 나이가 들어 배우지만 내가 유치원한테 한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영어도 선행학습도 하고 회계도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 선행학습이 첨단의 나라잖아요. 그죠? 부모들의 극성도 있고 또 애들을 또 일찍부터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아직 완전한 분석이 안 됐어요. 어린이날쯤에는 이 유치원에서 가게놀이를 합니다. 시장놀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각 집에서 특정한 물건 하나씩 내놓거나 아니면 유치원 애한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너 가게놀이 할 때 써라 그래. 가게놀이 할 때 이제 부모님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 구입과 판매만 시키지 말고 여기에도 회계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구입과 판매할 때 회계가 구입할 때 구입액 100원, 돈 100원 나갔다. 그 다음에 판매액 100원, 200원 들어왔다. 판매 200원 이렇게 쓰면 이게 회계예요. 이 딱 두 가지 분계를 통해서 우리 회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치원부터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유치원부터 한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가게놀이 할 때 이미 시장놀이 할 때 회계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루면 기본 윤곽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자, 맞벌이 부부일수록 부부 생활비를 공동 부담 합산시키는데 서로 신뢰를 해야 돼요. 맞벌이 부부가 나만 돈 많이 내고 배우자는 덜 내고 그러면 이게 우리 60대 때는 전업주부 개념이고 그냥 결혼하면 직장에서 대부분 나와야 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요새는 절대 그런 거 없죠. 어느 직장 가나 50대 50 정도의 남녀 비율이 있고 어떤 직장은 여자가 더 많아요. 우리도 이제 안세도 이제 여성 친화 기업으로서 여성도 많이 근무하는데 서로 신뢰를 하기 위해서
각자 생활비를 내는데 각자의 개별비가 있고 공통비가 있고 전체 공통비가 있을 거예요. 출산, 육아, 교육 등 절대 공통비 이런 것이 제대로 회계 기록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 부담하는 돈에 생활비, 공통비, 절대 공통비, 남는 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연도 이월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제대로 서로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야 신뢰를 해서 가정 평화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자영업이라고 하고 영어로 한번 강의를 들어봤더니 스몰 비즈니스일수록 혼자 스스로 구입, 임금 지급, 재고 관리, 판매, 수금 등 기록 이해를 하니까 이 돈의 흐름을 스스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규모 사업자들은 뭐 거기에 경리부가 따로 있고 자금부가 따로 있고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각 역할을 해가지고 CEO한테 보고하고 뭐 그러니까 괜찮은데 소규모 기업일수록 자영업주가 직접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외부의 회계 세무 대리인한테만 기장 대리한테만 물어보면 그만큼 몇 달 늦고 또 이 기업의 활동이 그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이 완벽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거래가 미달 거래가 되고 거래 처리가 덜 돼가지고 나중에 애를 먹게 됩니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여울에서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회계를 좀 미리 알자. 또 주식, 증권 투자일수록 물론 이제 주식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이것이 격언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역시 기본은 재무제표를 알아야 한다. 현실 재무제표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은 재무제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부터 여러분들은 매출, 이익, 유동성, earning per share, EPS, PER, PRI, PBR, ROI, Return on Investment 이런 거 연간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이 지피지기를 해야 되겠다. 지피지기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조금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지피지기를 못하고 재무제표를 못 보면 그냥 추측하고 암중모색이라는 거 알죠? 그냥 캄캄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모색하다 보면은 투자 손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수투자 소득자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멀티태스킹, 멀티플레이어 신나죠. 이직장, 여직장, 프리랜서 같은 개념인데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몸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도 몸값을 받으면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되게 좋은 얘기인데 더블 인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갑직장의 월급, 또 을직장의 월급, 병직장의 월급 이걸 다 합하고 특히 재벌 총수일수록 그 재벌 내에 있는 기업에서 각자 급여가 다 나와요. 이걸 다 합산하기 때문에 엄청난 근로소득이 나오고 이거를 합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타 이런 월급에 따른 부동산 임대야 사업소득 또 투자 금융이자 배당 합산 그러니까 합산 재무제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익자일수록 자기가 작성을 못할지 몰라도 우리 자기 보좌하는 사람이 작성해준 재무제표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오래 사는 장수인일수록 장수인은 왜 또 이게 필요하지? 우리가 30 내지 50대까지 직장생활 1차 First Life라고 그래요. First Life. 그 다음에 이제 Second Life를 살아야 되는데 놀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면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노는 것도 지겨울 수 있죠. 그래서 은퇴 후에 세컨드 라이프를 해서 어느 회사의 고문이나 후배 자문을 한다거나 교육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 신규 창업해서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오포상이 될 수도 있고 조립상 또 MRO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정 대기업한테 여러 가지 소모품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기농해서 창업하더라도 온라인 판매하더라도 다 이게 회계 기록을 해야 나중에 소득세 내고 농업소득세 내고 이제 그래서 그 농촌에서 유지할 수가 있지 자기만 세금 안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래 산 장수일수록 역시 회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구직자, 전직, 이직자일수록 또 있어요. 처음에 대학살 일찍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기업에 무조건 취업해요. 그 대기업이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모르고 그냥 대기업이니까 공기업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 판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구조조정, 재정학화에 따라서 이제 퇴직이 될 수도 있고 공고사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취업하고 구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번 실패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 회사가 조금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앞으로 지속성, 오래갈 회사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수록 다른 회사에, 자기가 구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금융감독 공시하는 그 다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회사에 5년치, 10년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분석해서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있구나. 매출 구조, 이익 구조, 급여 구조, 그다음 매출의 증가성, 그 재무 상태 안정성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충 다 이런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90몇 강의 때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다음 각 회사에서 팀장이나 부서장 승진을 노릴수록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승진 후보자들은 다 그 회사에서의 경험이나 재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얼굴 좀 더 다르게 생긴 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또 뭐 별로 안 되고 또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차별화 쟁점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우리 팀, 우리 이런 거와 타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해서 신규 사업 분야의 제한, 아니면 우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걸 통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낙점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최고 고용자, CEO일수록 또 기업 내 수십 개 부서에 수백 명이 매출 매입, 반기별, 분기별 실적과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니까 이것을 완전히 자신의 최종 재무지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예산 결정을 하는 것이죠. 현재 매출과 재고가 과잉이 돼가지고 투자할 돈도 없는데 불구하고 투자 선언을 하면 그건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은행에서 먼저 융자 받는 걸 알아본 다음에 아니면 주식 주주들한테 프리미엄부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한 다음에 투자 선언을 해야지 먼저 투자 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바보 헛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CEO일수록 좀 더 알아야겠다. 그 다음 전문 직업일수록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기자가 기업이나 경제기사 쓸 때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으면 진짜 이것은 사상두각, 안검소 찐빵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이 경제에서 회계나 기업의 회계 처리 기사가 빠진 내용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저기 밖에 있는 독자도 잘못 이해시키니까 쓰레기 뉴스가 될 수 있고 그걸 요새는 뭐 말로 보니까 기레기 뭐 이러더라고요.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다음 회계사, 세무사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세무사도 납세 시발점은 회계 재무제표부터 시작이죠. 이거부터 만들어야 그다음 납세가 되는 것이지 납세 먼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나와서 회계 처리가 적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 변호사들도 기업 소송이나 할 때 감정 손해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모든 직종의 수험생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이걸 받아야 되죠. 마지막에 수험생이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썼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 모두가 언젠간 회계를 배워야 된다. 왜? 내가 나중에 세컨 라이프를 하고 재창업을 하고 또 뭐 할수록 아니면 또 내가 승진할 때 아예 애초부터 창업을 할 때 다 회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계를 알면 쌍방, 오해, 불신, 갈등, 분쟁이 없는 합리적 타협과 승복의 사회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알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회계를 모르니까 회계가 분석이 안 되고 서로 분식회계로 뭐 서로 갈등을 주니까 싸우고 또 뭐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머리도 둘러대야 되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회계를 알아가지고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그 순간 서로 그 회계 숫자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분산하는 걸 통해서 합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입 속에서 헬조선 하는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헬조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협상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다. 지금 한국이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도 감소하는데 헬조선으로 탈출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현정 교수였습니다.